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친일 매국노 대 이제 종북 뭐 빨갱이 이런 프레임은 대단히 이제 좀 과장됐다라는 게 이제 뭐 저희들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적대적인 공생 관계에 있다. 서로를 규정하고 낙인하고 적으로 심지어 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신들의 우군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식의 적대적인 어떤 공생 이런 관계에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친일 그 매국노라고 하는 그 어떤 좌파들이 소위 우리 사회에 이제 좌파적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여당이나 또 그들의 지지층이라든가 우리 사회 뭐 어떤 기득권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청산되지 않는 친일 매국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일종의 뭐 음모론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실체가 도대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고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이제 어쨌든 그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식민지 근대화론 논쟁에서 사실 우리 사회 그 경제사학자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발전해 왔느냐, 다시 말해 근대화를 이뤘느냐. 근대화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진입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뭐 국민들의 어떤 주권 문제라든가 뭐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걸 전체적으로 이제 근대화라고 이제 범주를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현대 사회로 오기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이런 원인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경제사적으로 저는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자본주의 맹화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경제사적 측면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적 영역인데 이런 학문적 영역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제 가져온 거죠. 정치화를 해버린 거죠. 일부 세력들이.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러면 뭐 식민지 수혜론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가 우리 민족에게 좋았다는 거냐? 우리 백성, 우리 민초들에게 좋았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뭐 이제 논의가 정치화가 돼버리는 순간에 이건 논쟁이기보다는 이미 이제 이 싸움이 돼버린 거죠.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연구했던 경제사학자들이 결코 뭐 일본이 우리를 뭐 수혜했다라든가 뭐 일본이 뭐 고마웠다 이런 주장은 저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그게 실제 이제 아니 근데 식민지 근대화론도 강한 정치적 욕구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영훈 선생이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런 드라이한 학문적 연구였나? 저는 이제 저는 드라이한 학문적 연구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동안 일제 시기에 대한 연구나 실제 통계라든가 어떤 근거 자료들이 연구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 시기에 사실 연구한 학자들, 경제사 학자들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제기를 한 거고, 그 대한민국이 지금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그러니까 일제는 어쨌든 서구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의 문물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각종 서구의 어떤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왔다가 이들이 이제 식민지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그걸 이식하면서 결국 이 나라에도 소위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의 틀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실 이제 객관적인 팩트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이제 경제사적인 주장, 학문적으로 논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학자들 간에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 정치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 어떤 우파가 친일 어떤 매국노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되거나 공격되는 이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그 종북 빨갱이 논쟁은 뭐 저는 그 지금 우리 사회 주사파 그러니까 친북 주사파가 당연히 지금 있죠.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종북 그 빨갱이 어떤 프레임을 어쨌든 종북 주사파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아주 소수화하고 척결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 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시민사회라든가 우리 사회 전면의 화두로 등장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친일 매국노라든가 정부 빨갱이 이런 프레임들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초창기에 주장했던 이제 그런 여기도 얘기거든요.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치적으로 본다.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주셨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증언이랄지 이런 증언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징용을 갔던 분들 이런 것들이 증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 84년도인가 네네. 안병직 선생의 중진국 자본주의 네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네네. 괜찮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당시 NLPD 할 때 NL이 있고 PD가 있는 건데 뭐 신식 국독자, 식민지 반봉건 이런 건데 그것이 말고 중진국 자본주의론을 얘기를 하셨는데 안병직 선생님 그때는 알았어요. 그걸 네. 그 당시에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나는 받아들이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국 경제사 논쟁에서 가장 극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닉스나 뭐 이런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한국이 경제적 도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서 한일 관계도 나오고 막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전파되고라는 풍토가 없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될 때는 정치적 색채가 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네. 시대를 바꾸겠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소명감이 있어야 뭐 좀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파들이 이렇게 쟁점을 안 삼으니까 네. 안 삼으니까 좌파들이 뭐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얘기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뭘 만드냐면 암살이 어쨌든 이런 뭐 총 쏘고 이런 것만 만들잖아. 네. 나는 지금 영화 하시는 분들이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병철의 도쿄선언 85년 2월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다. 라는 얘기를 해. 그리고 이병철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한일 기술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착취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거를 좀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 한국의 이 척박한 이 역사 분위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네. 나는 너무너무 지루해. 암살 같은 영화를 보면 아니 무슨 갑오농민 전쟁 저 누구야? 전봉준 아저씨가 저 동묘 이거에 턱 앉아 있는 모습. 난 국사학과야 서울대 국사학과. 네. 너무 지루해. 야 이거 한국을 완전히 저 미개한 당나라 그러니까 옛날로 몰고 가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좌파에서 우파로 돈 측면이 강해. 네. 그러니까 유관순 어쩌고 야 그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해야 될 시기에 그거 역사학자들이 그냥 하도록 내버려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미래를 위해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어떻게 유관순이 우리 민족의 적일 수가 있어. 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그걸 했다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그렇고 중국 주사파는 뭐 거기 얘기에 동의가 되는데 네네. 나는 좀 시급히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종북 주사파를 이렇게 제압하는 활동을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저한테 충분히 임무를 주시고 제가 할 테니까 제가 하고 나머지 우파분들은 조금 더 건설적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5.18 뭐 북한 개입설 이런 얘기 간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해서 뭔가 건설적인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어떤 민족주의의 가치는 어떤 사관, 어떤 민중주의 사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주의의 가치는 어떤 그 역사를 좀 보는 사관, 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어쨌든 20세기 대한민국을 좀 문명사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또 그 관점에서 사건들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연속적인 선에서 어느 한 지점이 단절된 누군가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뭔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연속적인 선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지 단절된 어느 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단절적인 사고보다 좀 연속적인 사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우리 좌파적 사고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 확대라든가 아니면 대북 어떤 포용 정책이라든가 화해 협력 정책, 뭐 이제 이런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의 어떤
당시의 어떤 상황과 어떤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다. 이게 단지 뭐 친북이다, 뭐 정북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지고 비난하고 뭐 비토할 부분보다도 충분히 정책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고 그런 수기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좀 봐지는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뭐 좌우 어떤 이념 대립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낙인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떤 대립이 좀 지속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좀 이렇게 좀 봐집니다.